증시와 정치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증시는 경제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동이 무수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있겠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해 보신다면 정치,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큰 정치 이슈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선거입니다. 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이 보궐선거,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임기 중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생각을 한다면 5년 임기 중에 큰 선거를 3번이나 치룬 정권입니다. 집권하자마자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기 끝날 때까지는 큰 선거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난해 좀 불미스러운 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 그러니까 단순한 지자체라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미니 대선 같은 성격이 강한 지역인데, 여기서 또 시장을 다시 이제 뽑는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론조사, 최근에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야당 후보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현 집권 여당 후보가 패배한다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증시에 부정적인, 좀 앞에 수식어를 더 붙이자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임덕 임기 말에 이제 그 정권에 대한 그야말로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 이 레임덕은 사실 올해 선거가 없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올 가을 정도 되면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당의 후보 경선 이렇게 해서 2021년 가을부터 아마 경선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포커스는 다음 정권으로 맞춰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은 길어야 올 여름 정도, 가을 정도에는 사실은 그렇게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무게감 있는 정책을 새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만약에 지금 4월에 열리게 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질 경우에는 예상되었던 그 레임덕이 한 6개월 정도 더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증시 환경에 이전에 없던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플러스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굳어진다고 한다면 미리 앞날을 예상해서 한국 증시의 비중을 줄이는 것, 이것도 나름 현명한 투자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워낙 다이나믹하고,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전에 열렸던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열렸던 총선거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로 승리를 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심이 1년 사이에 바뀐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큰 이슈. 바꿔 얘기한다면 과연 1년 사이에 서울 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는가, 정치적으로 여당에 엄청난 악재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선거판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LH 사태로 인한 이 반감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관련된 이슈는 상징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그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다수의 서울 시민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혔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그런 조직인 것은 맞지만, 사실 공기업의 그 윤리성을 공기업의 윤리성 기대하기 어려운 항목이 아닌가. 이제까지 늘 그래왔던 것이 이번에 재수없게 걸린 것이 아닌가. 원래 저런 놈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LH 사건이 민심의 이반을 불러왔다는 것은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최근 사이에 가장 큰 변화에서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증시였고, 이제는 2021년 들어서 지난해 2020년 신규로 증가된 계좌의 절반 이상이 2021년 1월과 2월에 생겨났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증시로 자금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증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증시가 지난해 거침없이 상승하고 올 1월 한 열흘 정도까지 상승을 하다가 1월 중순부터 지금 3월 하순까지 거의 2개월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증시에 진입한 사람들, 당연히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주가 하락한 게 정부 탓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들, 지금 신규로 늘어난 계좌에 한 60%가량이 서울 지역 계좌라고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주식 투자로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만 명이 과연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는가? 내 개인의 손해가 난 상태. 1년 전에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은 물론 이러니와, 1년 전에 야당을 찍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1년 전에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은 에이씨 만사가 귀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1년 전에 야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가뜩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최근에 여러 등등의 증시에 새롭게 진입을 했는데 손해를 본다? 그것이 어찌되었건 간에 현 정부 집권 기간 중에 일어났다? 역시 현 정부에서 하는 건 모두 다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당에 투표를 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증시에 현 정부를 껴맞추느냐?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들어서 증시가 하락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매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의 매도가 지난해에도 일어났었지만은 올 들어서 지난주에 한 이틀 정도 순매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매일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2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증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국민연금은 사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인 것이죠.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국민연금의 증시 순매도, 연속적인 증시의 순매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도 현 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보궐선거 기간까지 한 3주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그 열세에 있는 여당 후보가 이 판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증시의 상승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이제까지와는 다른 패턴, 적어도 엄청난 규모의 순매도에서 변화할 수 있는 순매수 패턴으로 터닝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지금처럼 그냥 패대기 치듯이 팔아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고 증시가 지금보다 상승해서 한 3,200선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 적어도 지난해 총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최근에 증시 참여를 통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 그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이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변화의 모멘텀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다시 집권 여당에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라이건 간에 그 나라의 선거에서 집권당의 승리 여부는 증시가 중요합니다. 증시는 결국은 재반 경제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지난해 초 대만의 차이잉원 후보가 역대 최대 득표 차이로 국민당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대만에서 중국에 대한 그 독립을 그 모토로 삼고 있는 민진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차이잉원 집권 중에 대만 증시가 크게 상승했던 것이 중요한 모멘텀이었다고 할 수 있고, 지난해 우리나라 총선거의 경우에도 3월 19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총선거 전에 했던 증시가 4월 중순까지 기적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점이 선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증시가, 그 나라의 증시가 상승했던 경우에 집권당은 늘 승리했고, 반대의 경우에는 야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그런 국면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의 증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3주간의 증시에 대한 예측,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부정적인 요인이 늘 언제나 같이 공존합니다만은, 만약에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증시가 4월 초순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승리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시가 턴어라운드를 해서 적어도 현 시점보다 한 10%가량 상승하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좀 가파른 상승의 모멘텀,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가파른 상승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난해
민주당을 찍었던 다수의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다시 찾아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시의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레임덕은 앞당겨지고, 현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국가의 증시는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증시의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번 선거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는 것이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